Beautiful garbage, beautiful dresses. 아름다운 쓰레기, 아름다운 드레스들. 이전 가사에서 말했던 그런 현실들 때문에 자신의 모습을 잃고 빗발해가는 그런 배우들은 이 아무리 아름다운 드레스를 입어도 그냥 쓰레기일 뿐이고 의미가 없고, 그리고 아무리 아름다운 외모를 가지고 있어도 그건 celebrity skin일 뿐이다 라는 뜻이 되겠죠. Can you stand up or will you just fall down? 넌 일어설 수 있겠니? 아니면 그냥 넘어지기만 할래? 그런 헐리우드, 그런 현실에 맞서 싸울래? 아니면 나락으로 계속 떨어지기만 할래? 라는 뜻이 되겠죠. 큰 주목을 받고 있는 영화 캡틴 마블, 그리고 영화만큼 큰 인기를 얻고 있는 사운드 트랙, 그 중에서도 Celebrity Skin 오늘 함께 보셨습니다. 변천사. 어떤 분은 여기에서 일을 해가지고 이 당시에 일을 해가지고 기억하시는 분도 있어요. 컴퓨터 중앙처리실인데 예전에 저만한 컴퓨터로 시작해가지고 지금 컴퓨터까지 온 거예요. 이렇게 돌아가지고. 옛날에는 이렇게 흑백으로 해가지고 단말기 스타일로 돼 있었어요. 이게. 그래가지고 여기에다가 이제 뭐 플라피 큰 거. 이 당시에는 무지 큰 거 썼어요. 12인치짜리.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5와 2분의 1 요걸 쓰다가 작은 플라피로 또 변천이 되고, 그러다가 이제 다 없어지고 CD롬으로 와가지고 지금 이제 CD롬도 안 달려있는 거 많아요. USB도 다 하니까. 그래가지고 요런 식으로 했는데 이제 여기에서 오퍼레이팅 시스템이 두 개로 갈라지죠. 하나는 윈도우쓰고 하나는 맥. 애플 거 맥을 쓰고, 그리고 이제 이 또 하나는 리눅스 쓰는 사람도 있어요. 프로그래머 하시는 분들은 리눅스를 쓰고 세 개를 써요. 근데 리눅스는 거의 안 쓰니까 그런데 일단은 우리가 제일 많이 쓰는 게 윈도우예요. 그러니까 뭐 대충 이렇게 아시면 뭐 이거 굳이 깊게 알 필요는 없고, 이렇게 변천사가 이런 식으로 돼 있다는 거, 뭐 XT 286. 그러니까 요즘 젊은 사람들 많이 쓰죠. 머리가 286이나 386이나 그 세대를 지거든. 건데 똑같이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i7인데 이제 8 제너레이션까지 나온 거예요. 8까지. 컴퓨터가 이제 이런 식으로 지금 일반 PC와 맥킨토시, 맥 종류, 이것도 많이 변천사가 있어요. 예전에는 이게 바이러스가 걸리면, 이게 지금 90년대의 맥킨토시인데 이 당시에는 바이러스가 걸리면 주사기 똑같아요. 주사기로 해서 그 구멍이 있는데 거기서 넣고 이렇게 주사를 주면 바이러스가 치료되고 그랬어요. 근데 지금 많이 좋아진 거죠. 컴퓨터는 일반적으로 좀 전에 얘기했듯이 맥킨토시 기종, 윈도우 운영체제 이 두 가지 종류로 우리가 알면 되고, 뭐 리눅스나 이런 것은 뭐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그 다음에 데스크탑하고 랩탑하고 종류가 뭐예요? 장단점이 있는데 이건 뭐예요? 그냥 가지고 다니기 쉽다는 거예요. 근데 이건 가지고 다닐 수가 없잖아요. 그 대신 어느 게 고장률이 더 좋겠어요? 이게 고장률이 많죠. 가지고 다니다 떨어뜨릴 수도 있고, 모든 파트가 작아요. 하드 드라이버도 이것은 큰 사이즈가 들어가는데 노트북에는 요 사이즈가 들어가요. 근데 일반용은 이렇게 커요. 그러면 이게 열을 받아가지고 빨리 나가면 이게 빨리 나가지 이게 나가는 일은 거의 없어요. 그리고 컴퓨터를 마더보드 그 자체를 이 사람들이 고장나게를 안 만들어요. 전기 싹을 먹고 해도 요게 나가지 그 마더보드 자체에는 고장이 없어요. 거의. 그리고 성능이 이게 떨어져요. 이거보다. 그냥 단지 가지고 다니면서 쓰라고 용이하게 쓰라고 했는데, 어느 분들은 요걸 사가지고 집에서 막 24시간 쉬는 날 연속극 보고 하니 이게 고장이 안 날 틈이 없지. 이걸 켜놓으면 요 사이드에 먼지가 들어가요. 먼지가 들어가면 거기에 이제 쌓여가지고 무슨 결과가 나오냐. 갑자기 보는데 탁 하고 나가요, 컴퓨터가.
그러면 그 CPU나 이런 데 먼지가 껴가지고 열이 받으면 그게 나가요. 그러면 이제 가져가가지고 바이러스가 걸렸는가 보다. 막 저거 여기저기 전화하고 하는데 가져가면 결국에 뜯어가지고 거기 스프레이 해가지고 청소를 해주면은 아무 이상 없어요. 또. 그래서 먼지가 많이 끼고 하니까 그 조금 성능이 좀 그래요. 이게. 그리고 이제 운영 체계라는 것은 그냥 말 그대로 오퍼레이팅 시스템인데 우리가 처음에는 다스 운영 체제로 시작을 했죠. 다스 이렇게 넣어가지고 옛날에 포맷 한 번 하려고 하면 1.44라는 게 있었죠. 예전에 720하고 1.44 플라피 옛날 그거 기억하세요? 플라스틱처럼 이렇게 넣는 거. 예. 720하고 1.44가 이게 용량인데 720은 N9 T80이라는 부호를 붙여줘가지고 다스에다가 넣어가지고 포맷을 시켰어요. 이것은 그냥 포맷을 시켰고, 근데 요즘은 이게 없어지면서 CD가 나왔잖아요. 용량이 4.7기가예요. 엄청 큰 거지. 더블 레이어 같은 경우는 8.4인가 돼요. 그러니까 영화 한 편을 넣더라도 720p 정도 되면은 여기다 넣지만은 8기가 7기가 이렇게 되는 거 고화질로 넣으면은 여기다 넣어야 돼요. 그러면 이게 또 비싸잖아요. 이거 25개짜리 하나 사는데도 30불 이 정도 하니까 가격이 비싸가지고 실용성은 사실 없어요. 이게. 그래서 이것도 점점 발전을 해가지고 와가지고 지금 보통 우리가 쓰는 USB USB 한두 개는 다 가지고 다니잖아요. 그래가지고 차에서도 들을 수 있고 한 USB를 그래서 가지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 다스에서 시작해가지고 윈도우 3.1로 갔다가 윈도우 95, 98, 2000 미라는 게 나왔고 그 다음에 7 지금 윈도우 10을 쓰잖아요. 우리가. 근데 여기에서도 가만히 봐야 될 게 다스 체제 때는 아무 이거 저것이 없는데 윈도우 3.1이 처음 만들어 가지고 윈도우 3.1이 무지 좋았어요. 근데 그 다음에 나온 거 윈도우 95가 조금 이렇게 버그가 많이 생기고 안 좋았어요. 이게. 그러다가 윈도우 98이 나오니까 완전히 호환성 있고 잘 만들어 가지고 아무 문제가 없었고 윈도우 2000 잠깐 나왔다가 또 없어지죠. 윈도우 미는 아주 안 좋은 거예요. 이제 또. 그러니까 우리가 미국에서 캐딜락 차를 만들기 위해 가지고 올스모빌이라는 차를 만들어 가지고 거기다 테스팅을 해 가지고 더 좋게 만들어 가지고 팔아먹는 게 캐딜락이에요. 그러니까 쿠션도 좋게 만들고 똑같아요. 작은 차에다가 이렇게 테스팅을 해 가지고 좋은 차를 만드는 거 똑같아요. 이게. 그러니까 한 번은 이렇게 테스팅 하듯이 나오고 그 다음에 윈도우 7 나오니까 아무 이상 없어. 근데 윈도우 8 나왔다가 금방 없어지잖아 또. 그러면 또 윈도우 10을 사야 되고. 그래서 그런지는 몰라도 지네가 미안해서 그런지 윈도우 10은 한동안 공짜로 줬어. 그리고 윈도우 10 사가지고 쓰시는 분이 거의 없어. 그냥 해킹 툴 넣어가지고 쓰는 사람도 있고 유튜브나 이런 데 보면은 어떻게 하라고 나오기도 하는데 마지막 포인트만 싹 없이는데 다 공짜로 써요. 돈 주고 쓰시는 분 없잖아요. 그냥 어떻게라도 넣어가지고 쓰지. 근데 거의 그렇게 해서 안 쓰더라고. 근데 미국 애들은 그거를 이제 플라잉 한다고 하는데 걔들은 그렇게 안 써요. 꼭 정품 사가지고 써요. 돈을 내고. 근데 특히 한국분, 아시아 계통 사람들은 이 돈 100불이 아까워가지고 절대 안 씁니다. 가서 그냥 밥 사 먹고 짜장면 사 먹고 술 먹고 이건 오케이야. 나부터도 그러니까. 그런데 쓰는 것은 안 아까워. 근데 이거 사는 건 아까워요. 좀. 차라리 그 100불 있으면 가서 술 한잔 먹지. 이거 안 써. 정품 사서 넣는 거랑 우리가 컴퓨터 살 때 깔려 있잖아요. 정품이에요 그것도. 그 차이는 없어요. 근데 왜 얘네들은 그걸 새로 사야 해요? 새로 사라고 안 해요. 근데 왜 사요? 이제 이 버전에서 이 버전으로
하면 이게 달라지는 거죠. 프로그램이. 그러니까 윈도우 2000을 쓰다가 윈도우 10 쓰면 업그레이드를 돈 주고 사서 한다고? 그러면 그러니까 윈도우를 사면 여기에 보면 업그레이드용이라고 돼 있는 게 있고 그냥 정품 프로페셔널이 있고 이게 틀리죠. 윈도우 10도 홈 버전이 있고 프로가 있고 얼티밋이 있고 이게 다 틀리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거 써도 무방해요. 뭐 홈을 쓰던 프로를 쓰던 관계가 없는데 이제 약간의 그 옵션 차이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몰래 받아가지고 써도 아무 지장이 없어요. 근데 얘네가 체크해보는 때가 있어요. 업그레이드를 준다든가 할 때. 뭐 어떨 때는 이번에 최근에 2번을 업그레이드를 주었는데 자동으로 컴퓨터에 이렇게 들어와요. 그래서 미국 사무실은 쟤들은 전기세가 이렇게 안 아까운가 매번 저걸 왜 켜놓고 가지? 그런데 그게 자동으로 업그레이드 되기 때문에 걔네들 켜놓고 다니는 거예요. 전기세가 뭐 아까워서 그런 게 아니고. 그러다 보면은 이 윈도우가 정품으로 만들어져 있어도 어딘가 모르게 구멍이 뚫려 있어 이게. 그러면 마이크로소프트에서 그걸 찾아가지고 자꾸 업데이트를 주는 거예요. 막어준이라고. 근데 어떤 사람은 사가지고 전혀 업그레이드 않고 쓰시는 분이 있어.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거 어느 정도는 해줘야 돼. 않고 써도 뭐 쓰는 데는 지장이 없지만 해주는 게 좋아요. 그리고 운영체제로 해가지고 이제 우리가 프로그램을 여러 가지를 이렇게 돌려요. 그러니까 예전에 다스 좀 전에 얘기했듯이 운영체제하고 윈도우 운영체제는 이건 그냥 매뉴얼 스타일이고 이건 자동화된 스타일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예전에 이 컴퓨터 보면 하드 드라이브가 20메가 정도밖에 안 됐어요. 그러니까 많이 늘 수가 없는 거지. 요즘도 이렇게 노트북이나 아이패드 사시면 64기가 딱 정해져 있잖아요. 그걸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거. 그래서 어떤 분들은 뭐 256짜리 사고 하다 보니까 굉장히 돈이 많이 드는데 예전에 초창기 때 나왔을 때는 플라피로 썼기 때문에 하드가 없었어요. 그 당시에는. 다 플라피로만 했고. 그 다음에는 하드가 20기가짜리. 이 하드가 20기가짜리가 있어가지고 20기가만 쓸 수 있게.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플라피에다 다 빼놔야죠. 근데 요즘은 엑스터널 하드도 있고 USB도 있고 해가지고 많이 이게 발전이 된 거죠. 그러다가 386 시대에 들어와가지고 80메가 정도로 바뀐 거예요. 이게. 근데 지금은 요즘에 와가지고 1TB를 많이 쓰죠. 그리고 컴퓨터의 이제 이 주변 기기를 보면은 이게 컴퓨터의 뇌예요, 뇌. CPU라고 보통 이제 CPU라고 부르는데 이게 중앙 처리 장치인데 뭐 286, 386 부르는 게 이거에 따라 가지고 다른데 얘가 얼마나 속도를 내주느냐 거기에 따라 가지고 가격이 들쑥날쑥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주변 기구에서는 그래픽 카드. 옛날에 뭐 2D, 3D 뭐 해가지고 뭐 연속극을 보고 할 때는 다 이걸로 하고 그 다음에 기억 장치 메모리 그리고 하드 드라이버 CD 거의 어느 컴퓨터하고 이게 다 들어있어요 이걸. 근데 이제 이렇게 따로 쓰는 게 아니고 그냥 요즘은 마더보드 자체에 그냥 낄 수 있게 그냥 아예 돼 있는데 만에 하나 그래픽 뭐 내가 전문가 뭐 역할을 뭐 한다든가 아니면은 뭐 연습곡을 아주 많이 본다든가 하면 이렇게 하나 사가지고 껴주는 게 좋아요. 왜냐면 마더보드 자체에 있는 메모리를 이 그래픽에서 많이 잡아먹기 때문에 하나를 더 껴주는 것 뿐이에요. 여기에 있는 메모리를 사용할 수 있게. 그래서 우리가 컴퓨터 안에는 항상 이런 주변 기기가 있다는 거. 뭐 컴퓨터 활용 사례는 뭐 굳이 얘기 안 해도 문서 편집하고 인터넷하고 이런 걸 할 수 있다는 거. 뭐 영화 감상도 음악도 듣고 모든 걸 할 수 있다는 거.
컴퓨터는 자기의 용도에 맞게 사는 게 제일 좋아요. 그냥 무조건 좋은 거 사면 좋죠. 빠르고. 근데 너무 비싸기 때문에 자기가 어느 걸 할 건가 그거에 따라 가지고 이 컴퓨터를 구입하는 게 저렴하고 좋고, 만약에 좀 일반적으로 코스코나 이런 데보다 좀 싸게 산다 하면 델닷컴에 가보면은 아울렛이 있어요. 그 아울렛에 가보면 이렇게 컴퓨터가 누가 샀다가 리턴을 해가지고 스크래치가 났다든가 어디에 데미지가 있다든가 걔들이 그걸 다시 고쳐가지고 아울렛에서 싸게 팔아요. 뭐 한 200불 싸고 뭐 그래요. 거기서 아울렛 거기 델 아울렛닷컴이 있어요. 예. 그렇게 하면 거기에서 이제 6개월이나 12개월 할부로도 팔아요. 그럼 한 달에 뭐 17불을 낸다든가 하는데 그 기간이 넘으면 안 돼요. 6개월 했으면 6개월 이내에 갚아야지, 그걸 넘어가면 그거 플러스 이자 해가지고 내야 되기 때문에 그 할부 기간 안에 갚으면 뭐 베스트바이도 TV도 그러고 거의 그렇잖아요. 그 기간을 넘기면은 그걸 다 물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전에 이렇게 쪼개가지고 내면은 굉장히 싸게 살 수 있어요. 근데 현재로서 나와가지고 있는 게 뭐 HP도 있고 뭐 많이 있지만 델이 제일 무난해요. 쓰기에. 컴퓨터 이제 사양은 뭐 알아서들 하시겠지만 어떤 분은 모니터를 17인치 뭐 여기서 이상 이렇게 해놨는데 17인치 이상 그게 문제가 아니고 어떤 저 같은 경우도 컴퓨터 이 TV를 사가지고 컴퓨터 모니터도 쓰는 경우가 있어요. 크게 쓰려면. 그러니까 영상 작업을 한다든가 하는 사람들은 큰 TV를 많이 써요. 뭐 보통 제가 볼 때는 32인치가 제일 좋은 것 같아요. TV 모니터로 쓰기에는. 그리고 이제 CPU는 뭐 현재 나온 건 뭐 i7, i5도 좋지만 이 뒤에 따라붙는 기가헤르츠가 높아야 컴퓨터가 빠르고 좋아요. 그리고 하드 드라이버는 1테라 정도. 1테라 정도가 요즘 기본적으로 하는데, 요즘은 어느 컴퓨터를 보면은 1테라 이 하드가 들어있는 게 아니고 SSD라고 해가지고 USB 같은 메모리가 컴퓨터 속에 들어가지고 이거보다 무지 빠르게 부팅이 돼요. 얘가 뭐 한 1분 걸린다고 걔는 한 15초, 10초면 완전히 부팅이 다 되게 이렇게 만들었는데, 예전에 그게 처음 나왔을 때는 굉장히 비쌌는데 요즘 삼성 거 500기가 정도 사는데 한 60불인가 그래요. 그럼 그걸 달고, 그러니까 내 컴퓨터가 예전에 사가지고 좀 늦다 그럴 때는 그걸 하나 사가지고 달고 프로그램을 사용해서 현재 그 C 드라이브에 들어있는 것을 그 SSD로 다 넘기는 거예요. 그럼 자동으로 카피가 돼가지고 하드 드라이버는 뭐 뒤로 쓰던 띄워놓던 뭐 그냥 놔두던 쓰면은 굉장히 컴퓨터가 빨라요. 그러니까 내 컴퓨터가 예전보다 늦다 그럴 때는 한 번씩 해보는 것도 좋아요. 60불 투자를 하면 굉장히 빨라진다. 그리고 이제 주변 기기 이렇게 보면은 뭐 USB들은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리고 이제 뭐 스캐너는 쓰는 사람이 있고 안 쓰는 사람이 있고, 뭐 디지털 컴퓨터나 화상 카메라 뭐 이런 거 다 꽂아가지고 쓸 수 있으니까. 끝이네요. 일단. 안 넘어가요. 요번에 꽃구경 다녀오셨어요? 어머 가방 너무 예쁘다. 꽃구경. 어디? 야생마 구경한다고 많이들 갔던데 안 갔어요? 갔어요. 많이 가실 것 같은데 안 가셨어? 가야지 왜 안 가요? 거기 어디예요? 엘시노 요번에 그 많이 하셔서 거기 잠깐 갔다 왔는데 엘시노 지금 보니까 갔다 와요, 나와 있더라고요. 근데 다 졌어요. 끝났어. 근데 칼스베드
그게 몇 월이에요? 카스페드 카스페드는 항상 아무 때고 가도 카스페드 좋아요. 카스페드 어디예요? 여기 샌디에고 가는데 그쪽이 카스페드? 그래도 피크인 날이 있잖아요. 여기 써져 있더라고 보니까 몇 월이에요? 여기서 3월, 4월. 보통 요맘때인데. 4월이 제일 적정기예요. 지금 가면 좋을 것 같아, 그죠? 그러니까 지금 랭캐스터 파피꽃 거기는 아직도 괜찮아요. 저번에 엘시노 저번 주 갔는데 졌어 벌써. 그러니까 랭캐스터 같은 경우는 아직은 괜찮고 칼스 어. 칼스 카스베드도 거기 괜찮아요. 나와 있어. 거기에 그리고 보면 이제, 자세한 그거 이렇게 나와. 지금 정도면은 어디 가야 되냐면은 중간. 여기 어디야? 자페니스 가든 거기 일본 수의 옆에 그 이름도 잊어버렸네. 데스칼소 스퀘어 가든. 아 데스카 예, 거기가 요즘에는 제일 그래도 좋아요. 뭐 LA 있는 거요? 네, LA. 파사데나 간 거기 돈 내고 들어가는데 저 거기도. 당연히 돈을 내야지. 그럼 그냥 들어가려고? 다른데 칼스 뭐 이런 데 사는 돈 들어가야 내는 돼. 거. 카스베드도 돈 내는 거. 입장료 있어요. 네. 또 아까 거기 18 거기 차 타고 한 바퀴 갔는데 도는데도 돈을 내야 되고 다 돈을 내야 돼요. 공짜는 없습니다. 매년 간다고 하고서 맨날 노죠. 그러니까 아니 올해는 너무 뭐 좋다고 하도 그냥 사람들이 그래서 올해는 비가 많이 와서 더 좋다고. 한걸 또 올려 보니까 귀찮죠. 여기 새로 오신 분을 위해서 나는 얼마나 귀찮겠어. 하루에 그냥 조금씩만 해야지. 그러게 하나 다 있잖아. 너무 길게 하면 안 돼. 거기 나왔죠. 여기 좋겠네요. 예쁘더라고. 사진 찍어온 거 보니까 예쁘더라고. 사진 좀 덜 많이 찍어 오세요. 근데 진짜 안 폈어. 사진 잘 못 찍겠어 진짜. 사진 찍는 거 힘들어요. 다음 쿼러에 사진 하니까 그때 배워가지고 한번 찍어보세요. 사진 그러니까 카메라로 하는 거예요? 요즘은 다 휴대폰으로. 휴대폰 카메라 다 알려줘요. 그래요? 아 사진 찍는 거 좀 배웠으면 했어요 요즘. 다음 달에? 다음 달에 된다고? 2달 있어요. 이번 쿼러 끝나면. 근데 그걸 직접적으로 활용을 해봐야 돼요. 사진은. 그러니까 사진 많이 찍으면 못해요. 교재는 여기 있으니까 가서 열심히 공부하고 가져와도 돼요. 아 본다고 알아요 선생님. 아니 보세요. 이론은 힘들어. 거기 사진 뒤 거기에도 어디 갈 만한데 거기 다 나와 있어. 아 그래요? 예, 야생화 그 뒤쪽쯤에 보면은 야생화 그 보러 가는 거기 있고 그리고 관광 갈 수 있는 데도 알려줘요. 자 이제 USB를 봐야 되는데 우리가 USB는 뭐 어떤지 그걸 또 알아야 돼요. USB는 처음에 이게 나왔을 때 어떻게 몇 기가짜리 있었어요 처음에? 4기가짜리 있었을 거예요. 보통 사람은 4기가 그 다음에 8기가 그 다음에 16기가죠. 32 64 128 256 근데 여기를 넘어가면 어떻게 되죠? 비싸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여기는 안 넘어가고 여기서만 왔다 간다. 지금은 굉장히 싸요. 이게 한 16기가 정도가 5불 정도로 사죠. 비싸던데. 이게 왜 그러냐면 레귤러 저기가 있고 2.0짜리가 있고 3.0짜리가 이게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면 그 패키지를 잘 보셔야 돼. 이게 2.0짜리인지 3.0짜리인지 자기 컴퓨터가 3.0이면 3.0을 써주는 게 훨씬 빠르죠. 근데 가가지고 2.0을 사가지고 3.0이다 해도 이거 사용하는 데는 지장이 없어요. 호환은 다 돼요. 근데 옛날 방식이 보통적으로 2.0이에요. 근데 2.0은 3.0이라 껴도 빨라지지는 않아요. 근데 3.0에 자기 컴퓨터가 3.0인데 3.0을 쓰면 무지 빨라요. 자기도 그걸 느껴요. 그러니까 그
자기에 맞는 컴퓨터. 내 컴퓨터가 2.0인데 3.0을 사가지고 쓰면 어떨까? 당연히 3.0 사가지고 써야죠. 빠르지진 않지만 나중에 컴퓨터가 바꿔지면 3.0을 써야 되고 훨씬 빠르니까 돈 가격 차이도 별로 요즘은 안 나요. 이게. 근데 이제 여기에 포맷 방식이 있죠. 또 포맷이 NTSC가 있고 초창기 때 나오는 팻이라는 게 있어요. 그 다음에 팻32가 있고 그 다음에 요즘은 e팻이라는 게 또 있죠. 근데 요즘은 거의 이걸로 해가지고 요거 e팻은 맥킨토시에도 되고 일반 PC에도 같이 공용으로 돼요. 근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USB를 사가지고 가져올 때는 보통 팻32예요. 팻32인데 자 여기에서 NTSC를 포맷을 했는데 음악이 나올까요? 차에서? 노래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요. 모든 포맷은 음악이나 이런 주변 기기에 원래 레귤러로 해주는 게 팻32 이것은 음악이 나와요. 근데 왜 이것을 NTSC를 써야 되냐? 이것은 데이터를 용량을 넣을 때 막 컴퓨터에 왜 안 들어가지? 왜 안 들어가지? 이건 맥시멈 들어갈 수 있는 게 4기가예요. 4기가 용량이 넘어가면 절대 여 속에 집어넣으려고 해도 안 들어가요. 그럼 이거 고장났나? 아무리 해도 안 돼요. 그럴 때는 컴퓨터에다 꽂아가지고 거기에 보면 포맷 누르고 보면은 그 속에 이걸로 할 건지 요걸로 할 건지 요걸로 할 건지 이렇게 초이스가 있어요. 그러면 그때 만약에 대용량을 뭐 8기가짜리를 16기가 내가 지금 USB를 가지고 있으면 8기가를 거기다 넣어야겠다 할 때는 이 포맷을 한 다음에 8기가를 집어넣으면 들어가요. 사진을 넣는다든가 영상을 넣는다든가. 근데 여기에다가 음악을 갖다가 뭐 100곡을 집어넣어가지고 차에서 나 들을래 해가지고 넣어가지고 가져가서 했는데 에라 안 나와요. 절대 나올 수가 없어요. 근데 이 팻은 맥킨토시에도 되고 PC도 되는데 어떤 차는 되고 어떤 차는 안 돼요. 또 요즘 나온 차는 안 해봐서 모르겠는데 보통 우리가 쓰는 것은 그냥 팻32예요. 팻32는 안 나오는 데가 없어요. 다 나와요. 그래서 이게 그냥 노멀적으로 평균화된 게 팻32예요. 그러니까 항상 만약에 안 된다 하면 컴퓨터에 가가지고 속성을 보면 이게 어느 포맷으로 돼 있나 이걸 빨리 체크업을 해가지고 음악을 넣을 것 같으면 팻32로 하고 데이터를 넣을 것 같으면 NTSC로 포맷을 바꿔주면 돼요. 자 그러면 이걸 가지고 다니다가 USB도 고장이 나걸랑요? 갑자기 먹통이 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노포맷을 시켜가지고 안 되면 버려야 돼요. 뭐 물속에다 빠쳐먹었다 그러면 빨리 꺼내가지고 그냥 그게 놔둬요. 안 되면 그게 여러 번 하니까 안 되더라고요. 아니, 오래 거기에 보면은 이렇게 단자가 있는데 껍데기는 아무 뭐가 없어요. 제일 중요한 데가 이 부분이걸랑요. 네, 그러면 거기를 저걸 딱 뜯어보면 칩이 이렇게 잔뜩 여기에 붙어있고 여기에 이게 있어요. 네. 어느 거고 똑같아요. 지우개 있죠. 지우개를 여기 닦아요. 깨끗이 닦아가지고 해봐요. 근데도 안 된다 그럼 갖다 버려야 돼. 그 안에 있는 건 이제 못 쓰는 거네. 못 쓰는 거죠. 그 속에 있는 데이터도 안 되는 거예요. 고장나더라고요. 안 돼 이게. 하도 넣다 뺐다 하니까. 자 그러면 우리가 일예로 자 그러면 컴퓨터에다가 넣다 뺐다 어떤 사람은 여기를 가가지고 업 시켜가지고 빼고 보통 어떻게 빼요? 그냥 빼요? 아니면 여기서
디스커넥 시켜가지고 빼요. 디스커넥 시켜. 예. 어떻게 빼? 그냥 빼요. 그냥 근데 아무 이상 없죠. 보통적으로 여기 가서 디스커넥을 시켜주고 왜 그러냐면 전기가 이게 통하니까 디스커넥을 시켜주고 빼라고 하는데 나는 지금까지 한 10년을 그냥 꼈다 뺐다 내 마음대로 해고도 이거 고장나는 것을 본 적이 없어요. USB 말이죠? 예. 절대 없어요. 데이터가 뭐 잘못됐느냐. 근데 데이터를 넣고 빼고 하는 와중에 빼면 안 돼. 이게. 절대 안 돼요. 다 들어가 내가 잘못 넣었어도 다 들어간 다음에 빼고 뭐 아니면 다시 지우던가 하면 되는데 도중에 빼면 이게 문제가 돼요. 근데 뭐 그냥 다 들어가고 뭐 끼고 빼고 이거 굳이 여기서 커넥터 안 해도 1000번이고 내가 한 100번까지는 해봤는데 아무 이상 없어요. 그 굳이 귀찮게 할 것 없이 빨리 차 시동 걸어놨는데 빨리 빼가지고 가야지. 전혀 이상이 없어요. 그러니까 너무 이게 그게 정상이에요. 그게 하시는 저희가 원래 그렇게 하라고 돼 있는데 성질이 급한 사람들은 그냥 빼가지고 아무 이상 없어요. 그리고 또 이상이 있었다고 하는 사람 본 적도 없어요. 그리고 물에 빠뜨리면 그냥 일단 빼가지고 말리세요. 2, 3일 따뜻한 데다 놓고 말리고 하면은 또 잘 돼요. 되는 거죠. 굳이 저거 할 필요는 없어요. 이렇게 많은데 그냥 말로 하니까 이거 다 했잖아. 너무 빨리 나가시는 거 아니에요? 시간도 많은데. 빨리 하고 그냥 놀게 해드리고. 네. 너무 빨리 나가시는. 걔네들 무서워할지도 몰라. 미안해. 저 친구 중에 하나는 안 오네세요? 성기 친구 애들. 걔는 이 사업이 바쁜가 봐요. 네, 커플처럼 항상 같이 오세요. 이번에는 이제 메모리 카드의 종류예요. 너무 많이 하나? 네. 많이 들어가면 이게 주죽박죽이 돼가지고 안 되는데. 네. 가끔 영화도 한 개를 봐야 되나 보고 딴 거 보고 딴 거 보고 이게 믹스업이 돼가지고 이게 그 영화 했던가 이렇게 젊은 적어대. 사람은 좀 낫겠지만 나쁘지 않대. 네? 젊은 사람은 낫겠지만 괜찮은지 안 돼요. 일단 그림만 봐요 그럼. 메모리 카드의 종류는 이런 스타일이에요 거의. 요즘 제 핸드폰에 들어가는 거 이거 많이 쓰죠. 시큐어 타입. 네. 그리고 이제 일반용. 그리고 소니는 그러니까 소니가 참 바보짓을 많이 해요. 소니가 개발은 제일 먼저 해요. 네. 소니가 이 개발을 제일 많이 해가지고 먼저 개발을 해놓으면 이제 요런 것은 샌디스크하고 미쯔비시하고 이런 데가 같이 3사가 공동 개발을 해가지고 나중에 보면 얘네들 걸 채택을 하게 만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소니가 항상 물먹어요 보면. 예전에 우리가 지금 DVD를 나오기 전에 VHS 테이프라고 해가지고 그 하나의 연속극 빌리는데 얼마였지 옛날에? 그거 가면은 막 CD로 해가지고 마켓 봉지에다 이렇게 들고 가서 집에 가서 넣어가지고 봤잖아요. 거기에도 비디오가 옛날에 베타가 있었고 VHS가 두 종류가 있었어요. 소니. 맞아요. 그리고 지금 저 메모리 같은 경우도 그러고 그 다음에 비디오 테이프도 베타가 있고 VHS 큰 사이즈죠. 그러니까 또 베타는 작은 사이즈가 있었고 다 먼저 이렇게 개발을 돈 들여가지고 해놨는데 일단 손들어준 데는 딴 쪽이에요. 얘네가 이겼잖아. 이 메모리도 얘네가 이기고. VHS. 네. 그러니까 이것만 살아남았었어요. 마지막까지. 베타는 죽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캠코더를 샀는데 8mm짜리 들어가는 게 있고 또 조그마한 거 들어가는 거 있어요. 근데 그것도 작은 쪽 들어가는 걸 사용하잖아요. 그러니까 8mm짜리 가진 사람들은 사용할 데가 없는 거예요. 예. 거의다가 그렇게 해가지고 자기네가 돈 그렇게 많이 개발비 들여가지고 했는데도 빚을 못 봐요. 돈이 많은 컴퍼니라서 뭐 그렇게 해서 그런지 몰라도 얘네가 원천 기술은 다 얘네가 가지고 있어요. 근데 빚을 못 받기 때문에 다 사장되고 지금도 소니 거를 사면 감수를 해야 되는 게 메모리가 비싸요. 얘네 거만 소니는 자기네 자체의 메모리만 써야 되니까 소니 예. 노트북 이런 게 안 들어가요 거기는. 맞아 우리 집에 예. 있어. 꼭 요것만 걔네는 고집을 해가지고 자기네 거니까. 소니 바로 예. 있어. 근데 고장은 안 나요. 10년째 진짜. 아무 이상 없이 쓰는데 일단은 그런 장단점이 가격이 비싸요. 걔네 거. 그리고 그것을 갖다가 딴 데서는 사용할 수가 없어. 꼭 그 소니 것만 써요. 근데 이제 나머지 것은 다 호환이 되고 전 세계적으로. 그러니까 결국에 반대로 이렇게 보면은 미국은 파운드를 쓰지만 전 세계 공통은 킬로그램 아니에요. 이 차이예요 이게. 똑같아요. 그리고 이제 보통 지금 밑에 쪽에 이거 어떤 걸 사면 이렇게 세트로 오는 게 있어요. 요걸로도 쓸 수 있고 여기 소켓에다 넣어가지고 이렇게 쓸 수 있게. 근데 뭐 요즘은 죽어가지고 안 나오는 게 너무 많아요. 메모리가. 저번에 그 터키 학생이 한번 그 얘기한 적 있죠. 자기가 하드 드라이버를 저거를 오다를 했는데 하드 속에 플래시 드라이버 하나 넣어놓고 케이스 딱 해가지고 팔아먹었다고. 그러니까 이런 메모리를 안에다가 껴가지고 하드 드라이버 케이스에다가 그걸 싹 집어든 거예요. 그러면 일반 사람들은 일단 모를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만들어서 파는 경우도 있대요. 그래서 쟤네가 웃잖아요. 그렇게 해서도 사기 쳐먹는다고 중국 사람들. 근데 뭐 사기 치는 거야. 뭐 중국에도 짝퉁 만드는 데는 뭐 1등이니까. 그러니까 반대로 이렇게 생각해 보면 미국이나 이런 데에서 쓰레기를 갖다가 수출하죠. 쓰레기. 수출을 하면 그 쓰레기가 어디로 가요? 중국으로 가잖아요. 중국으로 가서 그 쓰레기를 다 수거해가지고 저거 세퍼레이 해가지고 녹여가지고 플라스틱 뭐 왕관이 필요하다 하면 왕관을 찍어가지고 반짝반짝한 싸구려 또 거기다가 대충 본드질을 해가지고 붙여가지고 다시 얘네들은 어디로 와요? 미국으로 수출하잖아. 99전 스토어로. 99전 스토어에서 잠깐 사가지고 누가 사달라 해가지고 꼬마가 사달라 해서 그걸 사줘요. 문 앞에 나가려면 부러져버려. 왜? 플라스틱이 이 강도가 없는 거예요. 잘 부러지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면 새 차 샀을 때는 플라스틱 같은 게 정상적으로 계기판이고 이거 잘 작동해. 한 10년 넘게 타죠. 이렇게 돌리려고 하면 부서져요. 그러니까 뜨거운 열기 받고 이렇게 사용을 많이 하다 보면 이런 게 자꾸 부식이 되고 부서지게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네도 이제 쓰레기를 그렇게 받다가 안 되게 생겼으니까 이제 수입을 중지해버려. 그 공행을 하면 아무리 땅덩이가 넓다고 해도. 근데 아직도 뭐 다른 나라에서 그렇게 쓰레기를 수입에다가 그렇게 재생산 가공하는 나라가 많아요. 수출했다가도 다시 오니까. 그리고 이제 이 메모리는 요즘은 이걸 많이 써요. 여기도 이제 다음 시간에 이제 설명을 하겠지만 여기 요 용량에 대해서 이것도 다 있어요. 그게 어디에 맞는 건지 자기 카메라 용량이 어느 건지 그것도 봐야 되고.
자 이제 영화를 하나 보여드릴 텐데 아주 감동적인 영화예요. 여러분이 집에서 컴퓨터 키보드 두드릴 때 몰랐었던 그런 거. 어머, 여러분의 컴퓨터 마우스가 마침내 수명이 다해버렸다고요? 식은땀 흘리실 필요는 없어요. 컴퓨터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키보드를 마우스만큼 유용하게 사용하실 수 있으니까요. 마우스를 탓하는 건 아니지만 단축키가 작업 시간을 확 줄여줄 거예요. 제가 최고의 단축키들만 알려드릴게요. 14번, 모든 텍스트를 한 번에 선택하는 단축키. 문서 작업 프로그램을 사용하다가 문서 안에 모든 텍스트를 선택하셔야 한다면 컨트롤 플러스 A를 눌러보세요. 맥 사용자들의 단축키는 커맨드 플러스 A입니다. 휴지통이나 특정 폴더를 비워야 할 때도 아주 유용하게 사용하실 수 있죠. 모든 파일들을 일일이 선택하거나 클릭과 드래그를 할 필요 없이 이 단축키가 모든 걸 한 번에 선택해 줄 겁니다. 13번, 새로운 문서나 창을 즉시 여는 단축키. 워드에서 타이핑을 하거나 읽고 있다가 새 문서를 작성해야 한다는 게 생각난 적이 있으신가요? 물론 현재 창을 닫고 싶지 않으시겠지만 그렇다고 커서를 파일 탭으로 옮겨서 새 문서를 여는 건 시간 낭비이기도 합니다. 이럴 땐 이 단축키를 써보세요. 컨트롤 플러스 N, 맥에서는 커맨드 플러스 N을 누르시면 새 문서가 즉시 나타날 거예요. 사실 이 단축키는 크롬, 즉 여러분이 쓰는 거의 모든 프로그램에서 새 창을 열어준답니다. 12번, 굵은 폰트로 바꾸기. 네, 컴퓨터를 좀 아는 분들에게 이건 너무 기본적인 거죠. 하지만 아직도 꽤 많은 분들, 특히 컴퓨터에 익숙하지 않은 분들은 이 단축키를 잘 모른다는 걸 아시면 정말 놀라실걸요. 어떤 문서 편집 프로그램에서는 원하는 부분을 선택하고 컨트롤 플러스 이걸 알면 B를 굉장히 누르시면 빨라요. 폰트가 굵게 바뀐답니다. 맥 사용자라면 컨트롤 대신 커맨드 키를 사용하세요. 11번, 새로운 탭에서 방문 기록 열기. 컴퓨터를 잘 다루는 분들은 크롬에서 방문 기록 보는 법을 아실 거예요. 모르신다면 오른쪽 상단에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을 절약하고 싶으시다면 윈도우에서는 컨트롤 플러스 H를 누르시고 맥이라면 커맨드 플러스 Y를 누르세요. 이제 방문했던 웹사이트의 목록을 보실 수 있고 이번 주 유튜브 방문 횟수도 쉽게 확인하실 수 있을 거예요. 10번, 크롬에서 방문 기록 삭제하기. 컴퓨터를 누군가와 공유하고 계신다면 아마 이걸 종종 하실 거예요. 네, 방문 기록 삭제 말이에요. 재빨리 삭제를 하시려면 방문 기록 페이지에서 컨트롤 플러스 시프트 플러스 딜리트를 누르세요. 이제 여러분이 웹서핑에 심취해 있다는 건 아무도 모를 거예요. 특히 근무 시간에요. 맥에서는 커맨드 프렌, 확인 창이 뜰 텐데요. 전체 기록을 삭제할지 프렌. 특정 기간 기록만 삭제할지 선택하시면 됩니다. 9번, 시크릿 모드. 가족이나 친구, 동료들과 컴퓨터를 공유하는 분들을 위해서 크롬 방문 기록을 감출 또 하나의 팁을 드립니다. 컨트롤 플러스 시프트 플러스 N을 누르시면 시크릿 모드로 전환됩니다. 이제 여러분은 아무도 모르게 인터넷으로 사랑하는 그러지 않아도. 사람을 위한 선물을 살 수 Another 있죠. one, he went to San 절대 Francisco. 들키지 않을 거예요. 맥 For 사용자라면 location. 커맨드 플러스 시프트 플러스 N을 누르세요. 8번, 현재 창을 북마크에 저장하기. 자주 방문하는 사이트를 클릭 한 번으로 열 수 있다면 시간이 정말 절약되겠죠? 컨트롤 플러스 D를 누르시면 현재 창이 북마크에 저장됩니다. 맥 사용자라면 커맨드 플러스 D를 누르세요. 진짜 효과가 있는지 확인해 볼까요? 지금 한번 해보세요. 훌륭하네요. 이제 북마크에 저장된 이 영상을 누르시면 단축키는 언제나 여러분 손안에 있습니다. 7번, 특정 탭으로 이동하기. 자주 있는 일이든 아니든 중요한 정보를 찾으려고 검색을 하다 보면 탭을 여러 개씩 열게 되죠. 마우스를 사용하지 않고 탭을 선택하는 아주 멋진 방법이 있습니다. 컨트롤 플러스 숫자 키를 눌러보세요. 첫 번째 탭을 열고 싶다면 컨트롤 플러스 2를 누르시면 됩니다. 두 번째 탭이라면 컨트롤 플러스 2가 되겠죠? 이 단축키는 열린 창이 9개일 때까지만 사용하실 수 있고요. 컨트롤 플러스 9를 누르시면 브라우저에 열린 탭이 몇 개든 가장 마지막 탭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맥 OS를 사용하는 분들은 컨트롤 대신 커맨드를 누르세요. 6번, 반응 없는 프로그램 닫기. 사용하던 프로그램이 갑자기 멈춰되면 이제 어떤 것에도 반응이 없죠. 클릭도 해보고 울기도 하고 소리를 질러도요. 네, 모든
분들이 겪어보셨을 겁니다. 이 문제를 고칠 방법이 몇 가지 있는데요. 그중 하나는 컨트롤 플러스 시프트 플러스 이스케이프입니다. 이 단축키를 누르시면 작업 관리자 창이 뜨고요. 여기서 먹통이 된 프로그램을 선택하고 작업 끝내기를 누르시면 됩니다. 맥이라면 커맨드 플러스 알트 플러스 에스케이프를 누르세요. 5번 닫힌 창 복구하기. 열었던 창을 실수로 닫을 때마다 10원씩만 받았어도 전 지금 보라보라 섬에서 미모사 칵테일을 즐기고 있을 거예요. 아 좋겠다. 네, 이제 여담은 그만할게요. 닫힌 창을 눈 깜짝할 새 다시 불러오는 방법을 배우는 게 낫겠죠? 윈도우에서는 컨트롤 플러스 시프트 플러스 T, 맥에서는 커맨드 플러스 시프트 플러스 T를 누르세요. 4번 더 효과적으로 드래그하기. 텍스트를 선택하기 위해 드래그하는 방법을 사용하실 때 필요한 글자가 잘리거나 필요하지 않은 부분까지 선택해버린 적 많으시죠? 네, 짜증나죠? 더 정교하게 드래그하시려면 워드에선 Shift를 누르고 왼쪽 혹은 오른쪽 화살표를 사용해서 앞뒤로 움직이시면 됩니다. 웹페이지에서 사용하고 싶으시다면 이 단축키를 사용하기 전에 우선 시작 부분을 드래그하셔서 시작점을 네. 만드세요. 받았어요. 3번 화면의 일부분만 캡처하기. 제가 제일 좋아하는 단축키입니다. 이제 여러분도 그렇게 되실걸요? 아마 보통 캡처를 하실 때는 전체 이미지가 아니라 일부분만이 필요하실 거예요. 윈도우 키 플러스 시프트 플러스 X를 누르시면 전체 화면이 회색으로 바뀌게 됩니다. 당황하지 마세요. 원래 그런 거니까요. 이제 여러분이 스크린샷으로 저장하고 싶은 부분만 드래그하세요. 필요한 부분을 선택하시면 이 부분만 클립보드에 저장될 겁니다. 이제 이미지 편집기나 그림판에서 붙여넣기를 하시면 되죠. 맥 사용자라면 단축키는 커맨드 플러스 시프트 플러스 4고요. 캡처한 파일은 바탕 화면에 곧바로 저장됩니다. 2번 새 탭에서 다운로드 페이지 열기. 저 같은 분 또 계실 것 같은데요. 인터넷에서 이것저것 다운받고 나서 파일 이름을 까먹어서 사막에서 바늘 찾듯 파일을 일일이 찾아야 했던 적 있으시죠? 다행히도 크롬은 모든 다운로드 기록을 저장해 둔답니다. 이 목록을 확인하시려면 컨트롤 플러스 J를 눌러보세요. 새 탭이 열릴 거예요. 이 단축키는 파이어폭스나 인터넷 익스플로러에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맥 OS에서는 컨트롤 플러스 시프트 플러스 J를 누르세요. 1번 웹페이지에서 특정 단어 찾기. 애플이나 마이크로소프트의 공식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그들의 길고 긴 키보드 단축키 목록을 훑어본다고 생각해보세요. 사실 밝으면 영상에서 봤던 어떤 단축키를 찾고 있는데 대체 그게 뭔지 기억이 안 나는 거죠. 기억나는 거라곤 새로운 탭에서 방문 기록을 여는 것뿐이고요. 이럴 때 웹페이지에서 키워드를 검색하려면 컨트롤 플러스 F, 맥에서는 커맨드 플러스 F를 누르시면 됩니다. 작은 검색창이 하나 뜰 텐데요. 거기에 방문 기록처럼 여러분이 찾는 단어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검색 결과가 2개 이상이라면 다음과 이전 버튼을 눌러서 훑어보세요. 아니면 차라리 지금 이 영상을 북마크해 두시면 단축키 목록을 절대 까먹지 않겠죠? 그냥 말씀드리는 거예요. 질문 있어요? 있죠? 없을 거야. 다 장학생이라서. Any question? Nothing, huh? Nothing. Very good, sir. Okay. Today finish. Yeah. Thank you. Welcome. See you next week. Talking for the friend. Come in. Oh, Mark? Okay. Right. Okay, I'll let you know. Okay, no problem.